다음은 우리 산림힐링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이 앞서가지고 저희들 과 팀장들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예. 예, 먼저 산림기획팀장 조술래 팀장입니다. 예, 다음은 산림경영팀장 이상하 팀장입니다. 예, 다음은 산림보호팀장 정호림 팀장입니다. 다음 공농지팀장 정경식 팀장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산림시설관리팀장 조호 팀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힐과장 박재용입니다. 군민의 복리 정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성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울진군 임업 발전과 산림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는 올해 우선 순위로 지난번 산불 피해를 입은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서 산불 피해 복구에 따른 전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조기에 산불 피해가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힐링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9페이지입니다. 울진 건강성 혼농 임업 시스템 FAO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에 국가 중요 농업유산 제7호로 지정된 울진 건강성 혼농 임업 시스템을 FAO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3월에 농식품부에 세계 중요 농업유산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요.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 준비위원회 자문을 3차례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소강2리 주막촌의 하전민 농가 및 산지 농업 시스템 보건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저희 8월 달에 등재준비위원회 4차 자문회의를 거쳐서 10월 달에 FAO 세계 중요 농업유산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에 등재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저희가 이게 혼농 임업 시스템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형태가 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걸 실제적으로 보여줄 만한 그런 사이트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강 1위 주막촌에 지금 하전민 농가 보건 사업이라든가 이런 현장 실사를 대비해 가지고 그런 사이트를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배감 취해숲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되어 오고 있는 사업인데 좀 늦어진 이유가 토지 매입에 좀 지연이 돼가지고 사업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총 사업 면적은 56헥타입니다. 법정 면적이 50헥타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56헥타의 사업구역을 확정을 지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2020년 3월에 1차 연도 공사를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건축공사는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토목공사는 50%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설지 내에 계류가 발생이 되어서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계류 보전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 배감 숲챔 교육장하고 지회 숲에 도로가 없어가지고 지금 임도를 0.6km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으로는 이게 지휘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데 울진만은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도 올해 추경에 배감 산림치유센터를 아우를 수 있는 운영 활성화 대책 용역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유아숲 체험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4억 원입니다. 온정면 호텔이 숲체험 교육장 1원에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조 조형물, 자연학습장, 모험놀이장, 체험놀이장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 용역 중이고 7월 중에 용역을 완료해서 9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백암 온천 쪽에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이용하는데 좀 저조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문제점이 우려가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 특색 있는 시설물을 조성해서 백암 산림치유센터와 연계한 다양한 유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산림 대전환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산불난 이후에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용역까지 완료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저희들 2023년도부터 2032년 10년간 계획을 했고요. 총 사업 면적은 10,000헥타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5천억을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 주요 선도 사업으로 국립동해안 산불방지센터, 그다음 국립산지생태원, 국가동스트레일 센터, 금강송 목재자원화센터, 국립산불교육센터 등을 주요 선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사항은 2020년 4월에 산림대전환 프로젝트 기본구성 연구 용역을 경상북도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8일 날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 발전과제 대국민보고 경북정체 과제에 포함이 된 특별 프로젝트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5월 31일 날에는 산림청에서 기획재정부로 국립동해안 산불방지센터는 총 90억 사업비를 건의를 했고 국립산지생태원은 기본구상 용역비 7억 원을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왕피천 지방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생물 다양성과 전통 농경유산, 아름다운 경관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왕피천 공원과 망향리 공원 일원에 지방정원을 조성해서 이후 국가정원까지 지정을 목표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저희들 30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사업 내용은 기수역 정원, 연어정원, 설세정원, 소나무정원, 기후정원 등 주재정원 조성, 편의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 및 계획으로 2021년도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왕피천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조사 용역을 완료를 했고 올해는 저희들 산림힐링과에서 왕피천 지방정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23년도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이후에 2024년도부터 공사를 착공을 해서 2029년도에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팀 소관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조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 사업 대상지는 벌채지, 산불피해지, 생활권 주변 유유지에 대해서 총 8억 6,700만 원으로 목재 생산, 유토지, 큰나무 공리, 지역특화 조림 등 109.6헥타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春기에는 목재 생산 조림 등 31헥타를 완료를 했고 추기에 78헥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정책 쑥갓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2억 8,500만 원의 예산으로 정책 쑥갓구기, 미세먼지 저감 쑥갓구기 등 965헥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큰나무 가꾸기 200헥타르, 조림지 풀베기 228헥타는 추진 중이고 차수별로 대상지를 확보해서 산불 예방 및 미세먼지 쑥갓구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 사회적 일자리 창출입니다. 저희들 총 95명을 선발을 3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자원조사단 3명, 바이오매스 수집단 92명 해서 총 95명을 선발을 해서 지금 현재는
83명이 참여해서 총 6개조로 편성을 해가지고 산불 피해진의 위험목 제거, 도로변, 하천변 등 경관수 가꾸기 작업 중에 있습니다. 10월에서 12월까지는 그 바이오매스 생산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땔감 및 톱밥 생산은 땔감은 350가구에 1,500단, 톱밥은 200농가에 21,000포 정도를 생산해서 축산농가하고 취약계층에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산림 내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그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평균 연령들이 높아가지고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산업재해가 우려되는데 하여튼 저희들 안전사고에 각별히 매뉴얼에 따라가지고 유의해서 안전사고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임도 및 사방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 임도 현황은 28개 노선에 75.67km입니다. 임도율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인데 2.2km입니다. 헥타당 2.2km인데 구기림 같은 경우에는 거의 6km가 넘습니다. 앞으로 임도를 개설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9억 1,800만 원입니다. 임도 신설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3km, 임도 보수 및 유지관리, 임도 관리원 4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현황은 총 163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6억 6,400만 원이고 올해는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2km, 산지사방 2헥타, 준설 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지정 해제 실태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정은 22건, 해제는 15건 했습니다. 그리고 임도관리원 4명, 산사태 현장 예방당 4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산불 피해지 응급 복구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총 53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3억입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 설계를 완료를 해가지고 12개소는 착공을 했습니다. 나머지 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산주 동의 요청 중에 있고요. 동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오기 전에 하여튼 태풍이 오기 전에 완료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산불 피해지 산림복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 위치는 저희들 사유림이 분포한 울진읍 북면 죽변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산림청 소강 구규림 601헥타를 포함한 1,431헥타에 대해서 복구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특조세 5억 2,600만 원으로 지금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경상북도 산림조합 지역본부에서 지금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요 가업 내용은 산불 피해 현황 및 분석, 자연 인구 복구 구역 결정 및 조름 계획 수립, 2차 피해 예방 사방 복구 및 산불 방지 임도 및 방화선 계획, 전문가 및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가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하던 산림 피해지 산림 복구 기본 계획을 알차게 수립을 해서 조기에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팀 소가입니다. 울진 산불 대형 산불 피해 현황입니다. 먼저 3월 4일 울진 삼척 산불 현황입니다. 2022년 3월 4일 11시 17분경 북면 두천리 산 22번지에서 도로변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산불이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비화가 되었습니다. 총 산불 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13일 10일간 213시간 만에 산불을 종료를 시켰습니다. 피해 장소는 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산림 피해는 총 공사유림 9,831헥타, 산림청 소강 구규지 4,309헥타를 해서 14,140헥타의 산림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설물은 주택, 농업시설, 공공시설 등 총 590개소가 피해를 입었고요. 산림 피해액은 1,318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 진화 현황입니다. 진화대 공무원, 군, 소방, 기타 인력
4만 528명이 동원이 되었고 헬기는 일평균 68대에서 총 683대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진화차, 소방차, 기타 등 해서 지상에서는 진화차 520대, 소방차 2854대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5월 28일 행곡 음남 산불 현황입니다. 2022년 5월 28일 12시 3분경 36번 국도 낙석 방지막 설치 공사장에서 용접 불씨로 추정되는 산불이 확산되어 건남, 행곡, 수산, 음남 이런까지 피해를 준 그런 산불이 되겠습니다. 총 5월 28일 날 발생이 되어서 5월 29일 날 11시 40분에 주부를 완료를 했습니다. 피해 상황입니다. 산림 면적 228.76헥타의 산림 피해를 입었고요. 주택 부분 소호실, 보강사, 대웅전, 자동차 정비소 등 총 시설물 6개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불 진화는 특수진화대, 공무원, 군인, 소방 등 2,335명이 투입이 되었고 헬기 69대가 투입이 되어서 진화를 했습니다. 산림 피해액은 17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산불 피해 복구 계획이 되겠습니다. 3월 4일 울진 삼척 산불입니다. 복구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 4.1임이 분포한 울진어 북면, 죽변면 산불 피해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분야는 산림 복구 2개 분야, 산림시설 5개 분야에 총 7개 분야에 대해서 사업비 1,775억 5천만 원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불체에 750헥타르 357억, 항구 복구에 9,081헥타에 1,338억 600만 원, 긴급 사방 사업에 57개소 23억 6,800만 원, 항구 사방 사업에 41억 8천만 원, 기타 가로수 2개 노선, 산림 휴양 시설, 사벌 감시탑 등 무인 감시 카메라 14억 5,1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2022년 4월 22일 날에 산림청 동년 산불 피해지 복구 예산안이 확정이 되었고 4월 26일 날에 긴급 불체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일 날에는 응급복구 사업 실시 설계 용역을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착수를 해서 지금 현재 공사 일부는 들어갔고 일부는 지금 산주 동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에는 저희들 산림피해지 산림복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저희들 긴급 불체를 하면서 좀 어려운 점이 부재 사안주가 많아서 사안주의 동의를 구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5월 28일 행곡 산불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3,200만 원입니다. 긴급 불체비는 지금 산림청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확정을 못 지었고 항구 복구에 81.44헥타에 12억 2,100만 원, 긴급 사방 사업 2개소에 6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6월 7일에서 14일까지 산불 피해지 1차 현장 조사를 울진군에서 시행을 했고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산림청, 지방청, 과학원, 경북도에서 산림 피해 조사 복구 현장 합동 조사가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 긴급 불체 사업 추진 국비가 산림청 재원이 없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3월 4일 날 발생된 북면 산불 긴급 불체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산불 피해지 송이 피해 보상 관련입니다. 산불 이후에 저희들 송이 피해 신고를 접수를 받은 농가 수가 총 953농가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들 피해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5일간 피해 보상 근거 확보를 위해서 정비 확인 농가 수는 총 486농가에 연 피해액이 7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생계비 지급은 총 대상은 662농가였는데 해당되는 농가 수는 91농가에 8천만 원을 지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 피해 농가 대체 소득 작물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 신청을 두 차례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6월 7일부터 6월 22일까지 총 186농가에 48억 8천만 원의 대체 소득 작물 조성 사업비를 확보를 했고요. 이후에
다시 추가로 저희가 접수를 금액을 정액을 해서 당초엔 2천만 원이었는데 이후에 추가로 접수받을 때는 2천만 원에서 1억까지 정액을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2차 신청자는 56농가가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3월 25일 날 산불 피해 관련 국비 지원 건의를 행안부에 다녀와서 건의를 했고요. 4월 1일 날에 내나 똑같은 건으로 사련청에 국비 지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8일에 구호협회 송이 피해 보상 신청을 486농가 133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후에 산불 피해 관련 국회 산림청 지원 건의를 했고요. 2022년 6월 7일 산불 피해 농가 대체 소득작물 조성 사업 1차 신청을 받았고 7월 5일부터 산불 대체 2차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 추진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산불 예방 활동입니다. 산불 예방 활동 추진 기간은 봄철은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운영을 합니다. 운영 기간은 기상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울진군 읍면에 산불방지 대책본부 11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5월 28일 그 산불 이후에 대통령 특별 지시사항으로 올해는 6월 2일부터 6월 19일까지 특별 대책 기간을 추가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들 초동 진화를 위해서 산불 대응 센터에 북부, 중부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30명을 배치 운영을 하였고 남부 진화대 15명, 건강송 면회 3명을 전진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 발생 최소화를 체계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위해서 산불 감지 초소 14개소, 무인 감시 카메라 57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산불 감시는 121명을 산불 위험지 화목 사용 가구에 책임 예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소각 산불 예방을 위해서 농업교육센터 보유하고 있는 파쇄기를 이용해 가지고 고추대라든지 깻잎대 등 공동 파쇄를 했습니다. 파쇄 실적은 1077농가에 715톤을 파쇄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 산불 조심 기간 외에 산불에 대응할 수 있는 진화 인력이 없어서 저희들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24페이지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소나무 제순증병 예방 사업 112헥타르,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 100헥타르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 8억 800만 원입니다. 저희들 관내의 소나무 제순증병이 2020년 12월 28일 온정면 덕인리 벌채지에서 소나무 한 번 단목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아직까지는 추가로 발생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 소나무 제순증병 방제를 위해서 발생지 덕인리 인근 지역과 월송 산림유전자 보호구에 대해서 소나무 제순증병 예방나무 주사 사업 112헥타르를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1년 연중 예찰 방제단 4명, 예방사업단 20명, 고사목 제거팀 4명을 운영을 하면서 예찰 활동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지금 산불 피해로 인해서 매개충인 솔수림 하늘소의 서식처를 제공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산불 피해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찰 활동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보호수 및 노고수 관리입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 보호수 지정 현황은 총 52개소에 82번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1억 300만 원으로 보호수 30개소, 노고수 30개소, 총 60개소에 대해서 외과 수술 및 수관 정리, 생육환경 정비, 병해충 방제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제17회 울진금강송 송축제입니다. 매년 저희들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약 4일간 왕비천공원 또는 울진읍 시가지 일원에서 축제를 개최를 합니다. 사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송이축제 추진과 관련해가지고 6월 16일 날 축제발전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축제발전위원회 회의는 일단은 개최하자는 의견 쪽으로 수렴을 받습니다. 요거는 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공원녹지팀 소관입니다. 연도변 가꾸기입니다. 연도변 가꾸기는 도로변 풀베기 및 꽃길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4천만 원입니다. 꽃길 조성 사업에 3억 원, 풀베기 사업에 7억 4천, 그 다음 마을 안길 풀베기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주요 도로변 가로 하단 및 하분에 봄꽃, 여름꽃을 식재 완료해서 관리 중에 있고, 월병교, 수상교 위계소에 교량난간 화분을 설치를 했습니다. 도로변 풀베기 사업은 5월 달에 1차 풀베기를 했고 2차 풀베기는 7월에 추진을 했습니다. 3차 풀베기는 9월 달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금강송 에쿠리움 실내외 전문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그 금강송 에쿠리움 내 치유센터 실내 테마 전시관 옥상에 대해서 정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를 해서 사업 발주 중에 있고 7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산림복지진흥원의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죽변면 화승리 푸르미 작업장에 대해서 2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숲 조성하고 편의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스마트 가든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 울진 저희들 배양수천 교육장 내 실내에 총 사업비 3천만 원으로 실내 정원 벽면형 18.9제곱미터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도시숲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해안숲 조성 사업은 후포오리 등기산 스카이워크 주변에 대해서 해송 130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 사업은 울진 남부초등학교에 하단 숲 조성을 6천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가로수 현황은 배롱나무 등 총 19종 36,794주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의 사업비는 4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2월에서 3월 달에 저희들 배로나무 925주, 소나무 119주에 대해서 전용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서 4월 달에 배롱나무 334주를 보식 공사를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병해충 방제 등 가로수 등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ESG 동서트레일 시범 구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동서트레일이 그 충남 태안군에서 경북 울진군까지 5개 강역 21개 시군을 연결하는 숲길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4억 원입니다. 울진 구간은 총 3개 구간인데 이 3개 구간 중에 55구간에 대해 가지고 시범 사업으로 우리 금융위 기금으로 8억 원을 조성해서 55구간 15.7km에 대해서 시범 구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 구간은 15km인데 하원 입구에서부터 남사고, 묘소, 수곡리 서항당, 수곡 1, 2, 산포리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 사항으로 4월에서 6월달까지 그 대상지 점검을 산림청, 경북도, 울진군하고 대상지 점검을 했고 5월 17일 날에 ESG 관계자가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9월 달에 사업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산림시설관리팀 소가입니다. 구수국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구수국 자연휴양림 주요 시설은 숲속의 집 24동, 야영장의 데크 40면, 숲속교육장, 물놀이장 등이 있습니다. 운영 실적은 2021년도에는 입장객 27,461명이 다녀갔고 수입액은 1억 5,700만 원, 2022년도에 현재는 입장객 8,545명의 수입액은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운영 실적이 좀 저조한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코로나19 가족 격리 시설로 지정 운영되어서 운영 실적이 저조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휴양림 시설물 보완을 위해 가지고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노후된 숲속의 집 한 동을 개축을 하고 야영장 내 화장실, 샤워장도 오래돼 가지고 한 동을 개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외 공연장 개축 일식, 그다음 노시설물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는 저희들 숲속의 집 2동, 그다음에 한 동 개축을 했고 한 동을 신축을 했고요. 2021년도에는 숲속의 집 3동을 개축을 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금강송 에코리움 운영 관리입니다. 금강송 에코리움 사업은 2021년부터 2018년 8년간 총 사업비 420억 원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시설 현황은 전시시설 금강송 테마 전시관, 치유시설은 금강송 치유센터, 찜질방, 미루트, 수련동 20동이 되겠고, 체험시설로는 금강송 숲 체험길 1km의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은 테마 전시관은 저희 구원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치유센터는 코오롱 LSI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입니다. 테마 전시관은 총 이용객 수가 22,154명이 다녀갔고, 치유센터는 총 누적 이용객 수 9,762명, 8억 5,3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코오롱 LSI 위탁 기간이 올해 6월달에 만료돼서 6월달에 갱신 계약을 철회했습니다. 3년간 갱신 계약을 철회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 인력은 직영으로 군에서 5명을 운영을 하고 있고, 코오롱 LSI에서 5명, 그 다음에 테마 전시관 해설사 4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 사항 계획입니다. 웰리스 관광지 선정에 따른 숲속 음악회를 8월달, 10월달 2차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강송 둘레길 조성 사업이 필요해서 수강리 산 11번지 일원에 대해서 총 1시간 30분 코스에 3km를 신설을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배감 산림치유센터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배감 숲체험 교육자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19년 총 6년간 65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주요 시설로 박모자 센터, 미로정원, 잔디광장의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배감 생태 분재 전시관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 5년간 3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주요 시설로 분재원, 작업장, 산책로 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분재원의 전시 작품 수는 총 80점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입을 55점을 했고, 관내에 분재인으로부터 소장품 25점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백일홍 동산은 2016년, 18년 3년간 총 10억 원의 예산으로 전망대 산책로, 벼롱난 군락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추진 사항 계획입니다. 올해 저희들 입구에 간판이 없어가지고 배감산림치유센터 사인물 설치 공사를 2억 7,300만 원으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 배감숲체험 교육장 내에 있는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유아 대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습니다. 예, 자. 박영길 의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영일 의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먼저 그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울진 금강송 혼용 임업 시스템이라는 거 중요 농협 유산 등재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뭐 준비된 게 지금 뭐 하나라도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저희들 그 세계 농업 유산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보존 활용 계획 등 영국 용역을 수차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 농림식품부에서도 울진 금강송 온농 임업 시스템을 세계 유산 지정하기 위해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세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실사도 한번 다녀갔습니다. 저는 이거 생각이 좀 그 동네에 생활 도구라든가 뭐 농기구 뭐 모든 그 삶의 흔적들을 우리가 이게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쪽에 어떤 그 유산을 뭐 만드든가 등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가 하나 안 돼가 지금 그리고 또 다 모든 걸 다 버렸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새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거의 그 뭐 유산 등재한다면 거의 박물관 수준 아닙니까? 맞잖아, 그죠? 아니, 이건 뭐 박물관의 수준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 세계 유산으로 지정해서 향후 이 유산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이 보존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게 뭐 박물관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도 뭐 옛날에 그 농경 시대부터 모든 그런 그거를 다 거의 재현한다고 보면 그런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생활 도구라든가 이런 걸 모든 걸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할지 이게 지금 굉장히 이게 정말 이게 울진군에서 이거 농협 전국에 지금 이게 몇 개 좀 됩니까? 농협 유산으로 등재된 곳이 지금 총 17군데 되어 있습니다. 17군데 중에서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된 개소는 17개소고요. 거기서 다시 세계 농업유산 지정된 것은 5개소입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지금 장점으로 내세울 만한 세계적으로 그 농협 등재를 시킬 만한 그런 품목이 있습니까? 결국은 저희가 이제 그 경쟁되는 것은 울진 금강송이라 하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울진 금강송하고 주민들하고 삶에 살아온 이런 흔적들을 찾아가지고 세계유산 등재시키는 그런 사회가 되겠습니다. 이걸 좀 굉장히 좀 준비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산림 힐링과 항상 그 뭐 불나면 고생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우리 불 끌어갈 때 제일 좀 먼저 공무원들이 최고 먼저 가는데요. 우리 진화 장비라든가 우리 마스크라든가 뭐 이렇게 이 신발고 뭐 우리가 장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요. 그거는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그 울진군 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진화복은 다 이제 배부를 다 했고요. 예, 그거는 봤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등산화도 지금 신규 직원한테만 지금 보급이 안 됐고 나머지 직원은 다 보급이 됐고요. 지금 신규 직원에 대해서도 지금 보급을 하려고 그 인원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파악 중에 있고 나머지 뭐 마스크라든지 그다음에 개인 진화 장비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구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 진화 장비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 등짐 지고 이렇게 물 이렇게 하는데 그게 효율성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그 등진 범퍼 가지고 주부른 진화가 어려운데요. 그 잔불 정리하는 데는 등진 범퍼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차피 인력이 들어가게 되면 뭐 잔불 정리 위주로 이제 진화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거 산림 힐링과 같은 게 워낙 이제 큰 불이 났기 때문에 이걸 지금 뭐 물어볼 것도 상당히 많고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산림 대전환 프로젝트나 모든 게 지금 다 이게 지금 쑥갓국이나 이게 모든 게 조림 사업 이게 다 똑같이 지금 임도하고 한 군데 지금 맞물려 가지고 지금 모든 게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임도 개설을 어떤 식으로 하고 싶습니까? 요번 산불이 났을 때도 그 서왕리 같은 경우 임도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컸는데 문제는 이 사유지에 대한 임도를 개설을 할 때 산유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임도는 토지 보상이 안 됩니다. 토지 보상이 안 되다 보니 산주로서는 이 동의를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사유림에 대한 그 임도율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 나무 심는 수종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산불 났을 때
우리가 전국에서 지금 한 800억 이상을 지금 하고 물품하고 치면은 뭐 1000억이 넘는 그런 저 우리 다른 데서 우리가 지금 물품을 이제 받았잖아, 그죠? 돈도 받고. 그런데 우리가 그 조림을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서 그만큼 도와줬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보답하는 차원에서 그 각 지역별로 어떠한 그 특색 있는 조림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이렇게 한번 줘보는 그런 어떻게 하는 뭐 서울이면 서울수, 뭐 경기도면 경기도수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주고 임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 정말 잘해야 좀 다음번에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MTV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익스트림 스포츠를 이렇게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계속 이 접근성을 계속 높여가지고 이 길을 영구히 지금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어떻게 좀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가로수 때문에 그런데 가로수 수종을 산림 힐링가스는 어떻게 선택을 하십니까? 가로수 수종 선택은 저희가 이제 그 기본 그 계획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200리 꽃길 조성 뭐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래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 산림 힐링가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이거 좋겠다 이러면 이걸 하고 저거 좋겠다 이러면 저걸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아니 저희들 엄면에다 다 주민 의견을 수렴을 다 합니다. 그런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위원회는 아니고 엄면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뭐 울진읍에 가로수를 직진을 한다 하면 엄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어떤 수종을 직진하면 좋나라고 의견을 묻습니다. 수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이게 한 읍면에도 이게 가로수가 이런 수종이 있고 저런 수종이 있고 이렇게 막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러다 보면은 일관성이 그 어떠한 그 특색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할 때 어떤 게 가로수 제가 저번에 그 다른 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선정위원을 좀 이렇게 선정한다 해가지고 정말로 일관성 있게 이거 좀 이렇게 좀 수종을 선택해야 조금 우리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는 저희 2020년도인가 하여튼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해놨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인규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질의 바랍니다. 예, 김정희 부의장님. 예, 과장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동료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9페이지 울진건강송 혼농 인업 시스템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 이 사업이 당초에 시작된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저희가 이제 2016년 10월 28일자로 그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이후에 그렇지. 이거는 이제 그거는 국가농업유산으로 된 시기고. 예, 그래 그 이후에 2017년도부터 이 농업유산 그 등재되기 전은 언제부터죠? 시발이 있었기 때문에 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됐을 거 아닙니까? 국가농업유산 등재하는 준비는 제가 알기로 한 2년 정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세계유산 예. 등록을 한다고 그건 뭐 한 7, 8년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농업유산으로 이걸 바꾼 거거든요. 맞습니까? 아니 그 울진건강송 세계유산 등록 추진위원회가 예. 2007년도 결성이 되었습니다. 예. 2007년도 결성이 됐는데 예.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안 되다 보니 그 방안을 찾는다고 찾다 보니까 농업유산으로 등재가 지금 됐거든요. 아닙니까? 그 이게 좀 그 틀리는 게 세계 자연유산 등재는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것이고 예, 그렇죠. 이 세계 농업유산은 FAO가 하는 거기 때문에 기구도 틀리고 성격도 약간 틀립니다. 예, 유네스코 등록을 한다고 해서 기구는 틀리는데 시발점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연계돼 갖고 지금 그 건강송 뭐 등록 세계 추진위원회라고 구성 아직도 돼 있죠. 예, 울진건강송 세계유산 등록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예, 있습니다. 그거하고 여기하고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그런데 등재가 안 되는데 왜 그 17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안 돼서 이걸 지금 기구를 달리해서 지금 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꼭 그렇게 해서 출발한 건 아니고 예. 농업유산하고 세계 그 자연유산하고에는 어떤 결이 틀리기 때문에 별개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세계 등록 유산 세계 금강송 세계유산 등록 추진위원회를 지금 계속 이게 지금 농업유산이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 지금 현재 그 단체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다가 변경이 된 거예요.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 예, 보겠습니다. 다시 확인하면 하세요. 예, 예. 그래서 그 단체를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예, 예. 그 단체가 여기가 접목이 돼서 같이 공유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줘야 됩니다. 딴 동네에서 다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그 울진 금강송 자연유산 세계 등록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사업을 꾸준히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게 유네스코에서 등록 안 된다 해서 방향을 다시 틀은 자리가 이게요. 아닙니까? 그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예.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그 자연유산 등록 추진위원회도 1년에 연간 얼마의 소정의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있죠. 네, 연간 3천만 원. 예, 그래 지원. 그게 다 여기에서 그게 모토입니다. 그렇다면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요 시발점이 어딘지를 알고는 했어야 되죠. 국가농업유산 지정할 때는 아마 그 단체가 일부 참여를 했습니다. 일부 참여가 아니고 예, 예,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예, 예, 주도적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당시에 위원장님이 지금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예, 예, 예. 그 당시에 위원장님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해되시죠?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등록 추진위원회가 여기에 합류가 돼서 공유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방안도 한번 만들어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0페이지하고 35페이지하고 같이 볼게요. 산림 배감 치유 조성 사업하고 배감 산림 치유센터하고 다 같이 연계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우리가 시설을 한 번씩 가봐도 이 지금 개장을 해놔놓고 사실상 내방객들이 있습니까? 관광객이라든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지금 현재. 뭐 그렇게 많이는 안 오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연간 그러면 그 방문한 그 뭐 유아든 예. 일반인이든 데이터가 있습니까? 아직 그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 데이터가 없으면 됩니까? 이 사업 개장했는지가 언제죠? 개장을 언제 했죠? 작년에 했습니다. 그럼 작년에 개장을 했는데 예. 지금까지 내방하는 숫자마저도 입장객 데이터 하나도 없다 이러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업이 잘못되어 간 거예요? 시설이 부족한 겁니까? 뭐 하여튼 저는 그 약 한 150억 정도가 이제 투자가 되었는데 예. 지금 그 시설로는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해서 예. 그 지역에 대한 다른 어떤 그 특색이 있는 사업을 추가로 뭐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추가로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유아숲 조성도 했거든요. 근데 유아숲 예. 조성을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예, 예, 한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좀 시너지를 뭐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또 자꾸 여기다 열 그럴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아까 특색 있는 시설물을 조성한다 하지만은 사실상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지 싶은데 이게 용역 준 결과로만 꼭 모든 사업을 시행하려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이 사업이 총 3개 정도의 꼭지 사업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예, 예. 이 운영 계획을 전부 다 각자 다 세웠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는 한 섹터니까 전체 다 묶었어. 이 운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추경 1억을 올린 겁니다. 예, 분재원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도 다른 지역에 있는 분재원을 방문을 해봤거든요. 예, 예. 사실상 많이 열악하다. 이 맞습니다. 분재원을
과연 보러 올 분이 과연 몇 분 되겠는가. 동네에 있는 분들도 사실상 물어보니까 가본 분들이 거기에 지역에 있는 개장식 때 참여한 분들 외에는 가본 분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뭔가 대대적인 수선이 필요하다. 순간순간을 위기를 모면하는 방식은 안 맞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또 특별히 또 직렬이 살림지가 아닙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고민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주셔서 예, 예. 사업이 시작되었으면은 마무리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마무리가 뭡니까? 입장객이 많이 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기본 밑거름이 돼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 하여튼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매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23페이지 볼게요. 산림 예방 활동. 보면은 산불 대응센터의 중부, 북부 전문 예방 진화대와 남부 진화대, 건강소면 진화대 이분들을 전진 배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초등 진화 위한 진화 인력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라고 예, 지금 매해 오산에 이제 대응 센터가 건립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이제 저희들 북부하고 중부가 예, 건물을 하게 돼 있고 예. 그럼 상대적으로 남쪽에 불이 났을 때 예. 취약할 수 있으니 남부 진화대는 남쪽에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 금강석면도 약간 저희 중심지에서 좀 멀어져 있으니 금강석면에도 3명을 고래 전진 배치를 했는 겁니다. 이분들 근무 기간은 얼마쯤 되죠? 이게 근무 지금 기간이 11월 1일부터 예. 그다음에 다음 해 5월 10월까지 10월까지니까 약 한 이 기간은 늘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거는 무조건 지켜집니다. 지켜지고 있어요. 예, 예. 그 무조건 11월 1일부터 근무를 하겠네요, 원래.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울진 대형 산불 이해 때도 많은 역할을 했습니까? 사실 이분들이 없으면 산불 진화가 좀 어렵죠. 그렇죠. 예, 예. 그렇다고 판단을 하고 있죠. 우리도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의 노고가 참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주는 그 노동을 하고 난 주는 임금 자체를 산림가에서 지급을 합니까? 아니, 이거는 이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내려오거든요. 예. 네, 국도비 보조 사업을 내려오면은 예, 예. 이게 그럼 산림가 체계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까? 예. 감시원은 엄밀해서 지급이 되는 거고 예. 진화대는 저희가 진화되는 지급을 그렇죠. 해요. 예, 예. 그런데 이번 산불 피해 있을 때 총무과에서 공공근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공공근로 수준으로 지급을 한 적은 없고 총무과에서 지급한 적은 있어요? 총무과에서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 적은 없죠. 없죠. 예, 예. 없는데 그런 얘기가 자꾸 아니 종종 나옵니다. 공공근로 기준에 대해서 야간 수당을 지급 안 한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결국은 그쪽에서 얘기가 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체계 자체를 산림가에서 제대로 정립을 좀 해둬라.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기간 문제. 예. 11월 1일 틀림없이 추진 기간이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돼요. 예,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예, 틀림없이. 예, 예. 이분들이 그때 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이 했을 때 진화 능력이 더 활성화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 진화를 많이 참여해 본 분들이 예. 경험 있는 사람들 아무래도 예. 앞으로도 그분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그 근무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고해서 예. 그 안에 들어오면 정상에 참여하게 들어오면 되면 예, 예, 다 그리고 기준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 예, 기준에 그렇죠. 들어오면. 이거는 더 중복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예. 어떤 일정 기간을 했다 해서 예, 예, 그분들 알겠습니다. 배제를 시키는 게 아니라 예, 아닙니다. 예, 예. 지속적으로 그분들은 그 예방 훈련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진화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특별하다기보다는 달리 판단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 다시 드리고 예, 하여튼 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피해 갑니다. 예. 예, 그리고 또 기간들을 좀 잘 이 기간을 잘 지켜주시고 예, 예, 예. 또 그러고 이분들이 또 근무를 하다 보면 야간까지 진행할 수 있어요. 맞죠? 예, 예. 그런 부분 임금 체계도 좀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내줬으면 좋겠다 예, 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알겠습니다.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래 부탁을 드리고요. 예. 24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찰단 활동도 하고 있지만은 그 재선충 예방이나 병해충 예방 사업이 최고 좋은 방법이 뭐죠? 결국은 그 소나무재해수충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빨리 조기에 발견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지상 예찰 활동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 그 뭐 예를 들어서 예방하기 위해서 약제를 뭐 꼽는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 수관 주사를 수관 주사를 그런 놓는데 방법을 먼저 택하는 게 더 안 좋습니까? 그 이제 우리가 유전자 보호링 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방식으로 먼저 시행을 먼저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주사를 그 아바맥틴이나 주사를 놓게 되면 예. 얘가 지속되는 기간이 음. 2년 정도 지속이 돼, 2년 2년. 정도 지속이 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게 재선충 예방제가 예. 2년 정도. 예, 지속이 됩니다. 예. 그 이후에는 그게 효력이 그 주사의 효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반복적으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또 워낙에 그 방대한 그 면적에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전자 보호링 같은 경우 어떻게 하죠? 거기는 이제 특별 그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약제가 솔백신이라고 아, 틀립니다. 솔백신. 예, 그거는 이제 그 지속 기간이 한 6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다 그 주사를 투입하지는 못하겠지만 그게 단가가 엄청납니다. 보이죠? 중요 소나무가 또 있죠. 그 저희가 중요 소나무가 보호수 뭐 예를 들면 그 산림유전자 보호구역 이 정도로 이제 중요하게 꼽죠.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울진 건강송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까? 근데 그건 구기름 관리소에서. 유기농 관리소였으니까. 예. 이게 아니더라 하더라도 건강송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중요 소나무가 틀림없이 울진에도 많이 배치가 됐다고 식재가 됐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2년의 짧은 기간 병해충은 재선충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맞죠? 예. 그렇다면 솔백신이란 약제나 솔키파란 약제가 제대로 투입돼서 장기간 그런 병의 예방을 할 수 있다면 예찰단이 투입되고 난 그 재선충이 발생되고 난 후에 예찰단이 인지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맞죠? 사전에도 이제 그게 예. 이제 정세가 나온다? 예, 진행되는 과정을 예. 이렇게 그 모니터링 하게 되면은 예. 이게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발견할 예, 수 있다. 예. 뭐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예방할 수 있는 최고 좋은 방법은 그렇습니다.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주사 투입이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 소나무 우리가 지켜야 될 유전자 보호림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예, 다시 좀 알겠습니다. 많이 좀 확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일동 의원님. 과장님 그 12쪽입니다. 12쪽 그 예. 10년 계획으로 산불 대전환 프로젝트 지금 이 사업의 그 시행 주체가 울진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제 경북 도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에서 이제 요구를 했지만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죠. 해야 되고 저희가 이제 지금 요 내용들 보시면 대부분 그 국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뭐 여러 가지 그 복구 계획은 뭐 자연 상태로 다시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시설도 넣는 것도 좋지만 그 2019년도 강원 동해 산불을 보면 그쪽 지역은 지금 현재 전환 프로젝트에 민간 투자가 들어왔는 거 알고 계시죠? 롯데라든가 거기서 그래서 이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면 그 경상북도나 또 그리고 또 중앙부처와 같이 연계한 장기 계획이 필요하고 또 민간 투자가 좀 유발이 돼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우리 산림과가 시행의 주체가 되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풀어야 할 숙제도 많은데 좀 범위를 좀 확대해서 중앙부처와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주도적으로 좀 해서 예. 정부 차원에서 좀 뭔가 프로젝트가 구상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예, 민간 예. 투자가 좀 유발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 예. 이런 것을 좀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19쪽에 그 울진 산불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213시간 동안 산불이 자연 소멸됐죠. 과장님 판단 어떻습니까? 그 제가 그 현장에도 있었지만 예. 울진 대형 산불은
여러 가지 5개의 큰 불줄기의 방아선이 구축이 되었지만 2군데는 실질적으로 헬기라든가 인력으로 진화가 되었지만 나머지는 거의 자연 소멸입니다. 응봉산이라든가 또 강원도 쪽으로 넘어간 산불은 다시 이렇게 병합이 같이 이렇게 방아선이 같이 붙으면서 자연 소멸이 되었고, 여러 가지 또 산악 지역이고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중강에 산불 확산될 때 동해 산불도 그 민가 피해 때문에 헬기가 그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 산불 현장에 같이 이렇게 진화를 하면서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았어요. 울진군과 울진소방서, 그리고 경상북도와 경북소방본부, 그리고 산림청과 그리고 소방방재청, 여러 가지 지휘체제가 피해의 확산 범위에 따라서 확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중본이라든가 현장지휘소, 또 현장지휘소를 통해서 진화대까지 연락되는 그 체계가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더라고요. 정형화되어 있고, 매일 그렇게 진화 계획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그래도 울진 내 군민들, 그리고 특히 산림과 직원들이 그 내용이라든가 산악 지형이 더 잘하지 않습니까? 예, 예. 여러 가지 실패한 경험도 있죠. 그죠? 군인들 투입을 했다가 예, 예. 진화도 못하고 중앙에 갇혀서 또 다시 이렇게 빠지고, 그래서 이 대형 산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또 울진이 산악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을 좀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부처의 지휘 체계로 꼭 따라갈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군수님이나 또 안전 또 우리 국장님, 그리고 산림과가 여러 가지 의견을 줘서 소방방재청도 거기에 따라올 수 있게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이번 산불에 가장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헬기 기동이었어요. 그죠? 주변 비상할줄에서 레미콘 믹스트럭으로 물을 공급을 받아서 급수를 받아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산악 지역의 계곡수를 좀 담수를 좀 이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곡마다 뭐 사방댐을 만들어서 담수하는 게 아니고 그 인위적인 그런 플라스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좀 담수를 해서 이런 산불에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그건 뭐 이번에 과장님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시죠? 예, 예. 뭐 이동 저수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이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또 새로 군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공약 사항으로 그런 댐을 많이 만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안 그래도 저희 계획하고 있습니다. 댐을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거기다가 계곡수를 담수할 수 있게 장비 가지고 파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이게 물통이 크게 제작이 되어가지고 거기다가 설치를 해놓으면 나중에 뭐 산불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시설물을 사방댐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비용도 많이 드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뭐 새롭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울진 대형 산불은 여러 가지 교훈을 줄 수 있는 측면이 많이 있고, 산림청에서도 산림청장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같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지만 예. 여러 가지 또 대안을 또 가지고 울진에 대해서 복구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뭐 10년 단위 계획이면은 울진군에서 좀 역할도 중요하지만 산림청장이나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가는 그런 장기 계획을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송이 피해 농가 예, 예.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아직도 뭐 완벽하게 결정된 건 없죠. 지금 뭐 그 성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뭐 얘기는 있습니다. 혹시 그 제9호 협회에서 송이 피해 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 기준을 마련해서 군으로 통보된 사실이 있습니까? 일단 서식은 보내왔습니다. 서식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죠? 서식 내용은 저희가 당초에 요구할 때는 3년 잡계획에 저희가 이제 최고 높은 금액으로
이제 연 매출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걸 곱하기 3년을 해가지고 0.6% 60%를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지금 내려온 안은 일단은 그 금액에서 양으로 생산량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준이. 그러니까 이제 그 생산량의 연평균 생산량의 23만 원 곱하기. 킬로그램당 이제 23만 23만 원으로 예. 그래서 그 3년치에 예. 50%를 하겠다고 그렇게 서식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1년에 매출이 있었다 그러면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저 증거 자료를 4년치를 내지 않습니까? 그럼 4년치를 다 더합니다. 다 더해가지고 거기에 다시 나누기 4를 하면 연평균 생산량이 나오는 거죠. 그 양에다가 무조건 23만 원을 곱하는 걸로. 아니 이제 제가 이제 그 질문하고 싶은 것은 네. 제가 만약 1년치만 가지고 있어요. 1년치 예. 증빙 자료를 갖고 예. 있는데 지금 현재 4년치를 요구를 하면 3년치는 자료가 없는 겁니다. 1년치의 평균 금액을 4년치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처음에는 그걸 안 된다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요구도 하고 항의를 했더니 1년치 있는 사람도 그 1년치 기준을 곱하기 3을 해주겠다라고 확정은 지어줬고요. 프로테지는 그러면은 이제 그 산림조합이라든가 공바장을 통해서 그리고 또 개인 간의 사인 간의 거래까지도 50% 인정이 예,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제9협회에서 그 정도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면 강원도 2000년도 강원도 산불을 예를 들면 예. 도비와 그리고 삼척시의 시비, 동해시의 시비가 일부 지원이 되는 걸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저희들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울진군에서 전략적으로 송이산을 가꾸고 송이밭을 가꾸고 송이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수십 년간 그렇게 노력을 했고 30년 가까이 거의 1,000억 이상의 아니, 얼마죠? 우리가 30년 동안 우리가 송이산 가꾸기 사업에 투자했는 금액이 15년간 한 1,000억 되죠. 1,000억까지는 안 되고 15년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1,000만, 10만, 100만, 10만, 51억 정도, 52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15년간. 그거는 순수 군비입니까? 안 그럼 자부담까지 포함했는 겁니까? 자부담까지도 포함했는 겁니다. 보조가 약 한 27억 되고요. 자부담이 한 25억, 한 26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은 제9협회에서 주는 이번에 결정된 금액 이외에 도비와 군비는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계획은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송이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임대해서 송이 생산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전업농으로 볼 수 있죠. 저희가 이제 그 올해 이제 피해가 났을 때 그 생계비 지급을 위해 가지고 662농가에 대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결국은 이 생계비 지원은 자기가 주 생계 수단의 50% 이상을 피해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662농가 중에 90농가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 부업에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뭐 증빙 수요를 갖출 수 없는 거죠. 사인 간의 거래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무상으로 주는 송이 양도 있고 하니까 또 그리고 또 그게 실제로 우리는 대형 산불이 터져서 증빙 수요를 갖출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한다 그러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죠. 거의 송이 생산 농가들은 거의 전업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산림과에서 그런 부분을 또 소득 증대를 위해서 군비라든가 자부담 포함해서 어느 정도로 노력을 했습니까? 송이숲 가꾸기, 간수시설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보더라도 도비와 그리고 우리 군비가 일부 편성이 되어서 최소한 위로와 그리고 또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 검토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제9협회 국민선거로만 그분들 위로를
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그럼 강원도 동해라든가 삼척이라든가 강원도는 그러면 그때 20년 전이지만 자체적인 도비와 시비를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지급을 했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군은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거기에 따른 중앙에서도 대체 소득 장부리라고 하는 그런 또 사업을 추진했고 또 저희도 뭐 향후에 송이 피해 농가에 대해 가지고 어떤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라든가 우리 군에 또 예산을 또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부처와 충분히 협의하셔서 그분들 최소한 위로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게 산림과장님이 꼭 해야 될 역할이에요. 나도 노력하게 해보겠습니다. 예. 그 향후 30년 동안 송이를 또 뭐 생산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은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최소한 이분들 가을 되면 송이산에 채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정신적으로 또 좀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체 작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어렵습니다. 예. 그분들도 보조 사업도 신청함에 있어 또 공무원들이 개입할 수도 없고 맞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해당 진짜 주무 과장님으로서 역할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안 되면 산림조합과 연계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좀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번에 그 산불 때문에 우리 그 기성에 있는 우리 헬기장 있지 않습니까? 예, 소방 산림항공관리소, 예. 예, 거기에 혹시 헬기를 뭐 이렇게 몇 대 더 이렇게 추가로 투입한다든가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닌데 지금 헬기가 3대가 있거든요. 네. 대형 헬기 하나, 그 다음에 소형 2대가 있는데 이번에 산림청에서 국비로 산림청에서 예산을 그 초대형 헬기 그 2대를 구입을 할 예산을 확보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2대가 구입이 되게 된다 하면은 그게 아무 울진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번에 또 아쉬운 것은 뭐나 하면 야간에 진화를 하면 상당히 효율적인데 우리나라는 수리온 야간 또 이렇게 진화 헬기 한 대 바뀌지 않습니까? 네, 한 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간 되면은 뭐 양간지풍 그러니까 태백산으로 넘어가는 그런 바람이 빠져나가면 되는데 다시 이렇게 해우리처럼 돌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는 그런 또 바람이 영향이 감소가 되니까 그런 야간 헬기 그 소방 헬기가 절실히 필요한 그런 부분이 울진군 같습니다. 네, 태백산맥 다른 타 시군도 똑같고 뭐 된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도지사님이 초대형 헬기를 공략을 해서 요번에 구입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2대인가 예, 예, 확보된 거 예,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산불은 났지만 저 산림 지역 특히 또 금강송면이나 이쪽은 산림 지역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견을 줘서 네. 야간 헬기라도 소방 헬기라도 좀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좀 제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순자님. 네, 과장님 산불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예. 네, 온 국민이 다 고생했지만 예. 특히 산림가에서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과장님 그 10페이지, 11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배감 치유숲 조성 사업과 유아숲 체험원 조성 사업. 예. 근데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울진군 살리기 국비 526억을 확보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울진신문에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이 보면 이제 23년부터 5년간 10개 읍면에 투입해서 건강, 육아 등 국민생활 원스톱 서비스를 하겠다. 예, 예.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건데 예, 예. 그 이제 유아숲 체험 조성 사업이 있기에 예, 예. 이런 것도 연계해서 제대로 사업을 좀 확장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의원이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우리 숲 해설가가 양성되어 있죠. 양성해서 자격증을 가신 분들이 계시죠. 예, 숲 해설사가 관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고 예. 울진 국이림관리소에서 네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진 금강소나 숲길 때문에 아마 꽤 여러 명이 채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배감 치유센터가 숲 조성 사업에 보면 배감 온천의 근교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숲 해설사를 활용해서 배감 그 온천의 유래, 그죠? 그 사슴이 뭐 산에 가다가 그 하를 맞고 지나가다가 거기 온천수에서 그 온천수를 그 맞으면서 치유가 됐다는 그런 유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예. 거를 좀 숲 해설사들이 좀 그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이런 것도 좀 안내를 하면 온천과 연계해서 그 좋은 관광 그 상품이 되지 않겠나 예, 이렇게 예, 예. 생각돼서 지금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 예, 알게 참고하겠습니다. 예, 예, 예. 참고해 주시고 예, 예. 또 16페이지에 공공살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거기에 지금 이제 95명이 참여해서 일을 하다가 지금 83명이 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예, 83명 현재. 그러면 지금 12명이 결혼이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업비는 다 확보돼 있는 거고 예, 예. 올 12월까지니까 아직 5개월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계획은 앞으로 더 이 결혼된 부분을 뭐 그 다시 사역시킬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 기간도 얼마 안 되고 해가지고 추가로 또 뭐 인원을 또 보충하는 것은 좀 안 맞다 싶어가지고 지금 그대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럼 국비 같은 것도 반납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왜냐면 이게 지금 국비가 1억 3천 예, 이게 국비 반납하는 상황은 네. 없고 예? 군비가 저희도 엄청나게 지금 그 또 추가로 20. 20억이나 예, 이게 있기 예. 때문에 결국은 예. 근데 굉장히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죠? 저희도 선발할 때 애를 먹습니다. 예, 저희도 애 먹습니다. 예, 저희 애 먹습니다. 대답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 본의원 생각으로는 5개월이라도 그때 이제 좀 못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거는 하시거나.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어떤 게 뭐, 다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지금 살아가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좀 기본적이라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줬으면 싶어서 예, 굉장히 희망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예, 검토해봐 검토 주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예. 17페이지 임도 개설 예, 사방 사업하고 임도 개설에 예, 그 제가 이제 의원이 되기 전에부터 그러니까 2018년, 2017년 그때 의원을 6, 7대 의원을 할 때 그 금매 1, 2에서 삼포간 임도 개설 삼포입니까? 그 금매 1, 2쪽입니까? 이쪽 삼포리 쪽 방면 예, 그쪽은 지금 그 오산까지 오산간입니까? 오산간 그 저 임도가 있거든요. 예예예. 예, 예, 예. 아, 이 임도리 개설이 안 되었다고 하던데요? 아니, 그 임도 있습니다. 전기 그- 사업이 안 돼 있는가 봐요. 지금 아. 그게 임도는 개설돼 있지만 지금 그쪽으로 그 사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 돼 있는가 보던데. 저희 매년 관리를 하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 아닙니까? 예, 뭐 예. 저희도 매일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매년 얼마 하고- 전에 올 7월 6월쯤에 가니까 이 얘기를 또 하시던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예. 금배 1, 2 그쪽 맞죠? 오산 쪽으로. 예, 하여튼 마에서 오산 쪽으로 넘어가는 임도가 있습니다. 예, 예, 거기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확인해서 좀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5쪽 예, 보수노그스 이거 관리는 없는 그 여기와는 관련은 없는데 예, 그 수종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예, 예. 덕신 고리 쪽에 덕신 어디요? 덕신 고리 고리. 우리가 나가면서 우측으로 우회전해 들어가는 그 덕신 1이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예, 예, 예. 그쪽에 그 수종은 잘 모르겠는데 나무가 하나 있는데 예, 예, 예. 그쪽에 주민들이 그 나무 가지를 좀 쳐달라. 그쪽에 도로를 다 개설했거든요. 이번에 확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디 항실 들어가는 그 도로입니까? 항실 들어가는 도로. 항실 들어가는 도로. 여기서 나가면서 바로 우측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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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예, 예. 거기 들어가면 바로 보여요. 근데 예, 거기
나무가 수령이 오래된 나무가 있는데 예, 그 예. 가지치기를 못해서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예, 요거 다 현장 확인해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좀 빨리 좀 예, 예, 조치해 주시기 예, 예,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려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 예, 김봉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예, 예. 13페이지 왕피천 지방정원 조성에 관한 질의를 예, 드리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여기 사업의 위치를 보면은 건남면 왕피천 하류라고 되어 있네요. 예, 예. 정확하게 이 위치가 그 제방이 있는 그 강가 아래쪽 하천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그 저희가 저 왕피천 공원으로 지정된 구역 네. 전체하고 네. 그다음에 그 맞은편에는 망향정 공원 구역. 망양정원. 그러면 그 망양 해수욕장 있는 그 아래쪽 예, 망향 맞은편 정자 있는 있는 그쪽이네, 쪽, 예, 그죠? 예, 그쪽을 다 포함시켜서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아, 네. 예, 예. 그래서 네. 면적이 80헥타르 정도. 예산이 많이 드네요. 이게 300억 정도고. 일단은 지금 그 지방정원 조성하는 데는 네. 이게 균특 사업인데 이게 한 네. 100억 정도밖에 예산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것을 해가지고 국가정원까지 가기는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300억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300억 원이 지금 들어가 있고 지금 군비도 150억이 좀 잡혀 있는 거죠. 예, 예. 사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위에 보면은 왕피천의 지방 정원을 조성해서 국가 정원으로 지정한다 된 있는데 이 사업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 이 사업을 하는 목적.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저희들 그 국가정원이 총 우리나라 2개소가 있습니다. 만약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그 일단 국가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순천만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수십만 명이 다녀가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울진군의 왕피천이라고 한 우수한 자원이 뭐 많이 알려지겠죠. 알려지고 또 많은 사람이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관광이 주 목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예, 예. 저는 그 저희들 왕피천 공원 안에 봐도 보면은 뭐 아쿠아리움 시설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그리고 아름다운 솔숲도 있죠, 그죠? 예, 예, 예. 그런 정원을 잘 관리를 해도 관광객이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사업은 사실 자체가 하천 안에 조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천구역 아니잖아, 그죠? 아니요, 이거는 일단은 뭐 그 기수역까지 해서 염전까지 다 포함을 다 해서 뭐 그렇게 하고 이 지금 왕피천 공원 같은 경우에는 뭐 공원의 역할이지만 이 정원으로 가게 되면 테마가 부여가 됩니다. 테마가 여기도 테마가 나와 근데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위치를 물어봤을 때 그 위치가 그 엑스포 공원 예. 아래쪽에 있는 하천 예, 인근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죠? 예, 그거는 그럼 하천 망향정 인근 아닌가요, 이 사업의 위치가? 하천 인근에 실시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하게 되면 이제 공원까지 다 포함 다 포함이 시키죠. 되는 예, 예,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저희들 하천안 같은 경우에는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예, 예, 곳이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위험이 우리가 뭐 태풍이라는 여러 가지 왔을 때 위험이 있는 그런 구역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2002년에 보면은 태풍 루사도 있었고 2003년에 보면은 우리 태풍 매미도 있어서 그 하천이 물에 잠긴 일이 있었죠. 예, 예, 예. 그리고 최근에 2019년도에 저희들 또 태풍 미탁이 또 하천을 휩쓸고 갔던 그런 적도 내용 알고 계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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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면은 저희들이 그 인근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공원을 조성을 하고 관광객도 중요하지만은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 본 의원은 사실 이렇게 많은 투자로 이렇게 공원을 조성을 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던져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원래 계획이 있으시겠지만은 저희 추진 상황 및 계획에 2003년 계획 안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용역 진행 중이라고. 그죠?
네, 지금 올해 저희 2천만 원 예산 가지고 하고 있고, 용역이 완료된 건 아니죠? 예, 하고 있고요. 네. 만약 이 사업이 이제 사업비가 확정이 되게 되면 네. 그때부터 다시 또 기본 계획을 해야 됩니다. 기본 및 실설계를 해야 그러면 됩니다. 이 그 설계 용역이 확정이 되기 전 상태니까 뭐 하첨이 범람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금 포함시켜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착수 보고회를 할 때 네.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나와가지고 네. 당연히 기본 계획 수립할 때는 네. 거기에 따른 대책까지 마련해가지고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 저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희 먼 미래를 본다면 저희들 그 하천에 이런 공원을 조성을 하는 것보다 저희 산불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곳에 공원 조성을 하는 것도 우리 울진군에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님 생각은 예, 어떠십니까? 그거는 이제 네. 사림 대전환 프로젝트 안에 보면 네네. 12페이지입니다. 안에 보면 그 국립산지 생태원이라고 네. 약 한 1,300억 규모로 네. 이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 산불 피해지 안에 네. 뭐- 그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를 보면은 예. 이렇게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이곳에 3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검토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26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과장님께 26페이지 제17회 예, 예. 울진 금강송 송이축제 관련입니다. 네. 과장님께서 축제발전위원회와 그 회의를 진행을 해서 개최를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되셨다고 결과가 맞습니까? 예, 하여튼 6월 16일 날 그 축제발전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네. 그 회의 안에서는 위원들끼리는 뭐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뭐 다 의견은 국민의 전체 의견은 아니죠. 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아주 왜냐하면은 신중하게 지금 예, 맞습니다. 예. 송이 농가가 산에 송이가 다 타버리고 다 예. 힘든 상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축제를 한다는 거는 사실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요건 진짜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검토하셔가지고 예. 이래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국민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 그죠?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뭐 산불 피해 입으신 분들이 2차적인 또 어떤 마음의 상처를 갖지 않도록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질의 바랍니다. 예, 의장님. 예, 임동인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 임동인 의원입니다. 예. 네. 우리 그 산불 피해지 그 송이 피해 보상 이렇게 나와 있는 22쪽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피해 농가가 953농가에다가 이 금액이 피해액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추산을 하는 거죠? 일단은 저희가 이때는 그 울진군의 예를 들면 조합에 수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는 조합이 한 30% 정도 수매를 했다 보고 나머지 70%는 그냥 임의적인 숫자를 넣은 겁니다. 이때는. 그럼 밑에 그 피해 보상 근거 확보를 위한 증빙서 확인 농가 수는 이게 50%로 줄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은 자료를 못 내는 거죠. 그죠? 50% 정도는 자료가 없다는 소리고 예. 그 자료 제출을 한 그 피해액이 72억 원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연간 피해액이 72가. 여기서 벌써 이제 갭 차이가 엄청나게 이렇게 차이가 이제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상 문제에서도 예. 뭐 반은 받을 수 있고 반은 받을 수 없다는 논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고. 어차피 이 486농가밖에 대상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면은 그 송이농가 그 다음 이게 밑에 보면은 송이농가 생계비 지원 현황도 이렇게 뭐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예. 이게 622농가가 신청을 했고 지급은 91농가네요. 예. 이거는 데이터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게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사람이 주 생계수단의 50% 이상 피해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예. 송이로 벌어들인 수입이 50% 이상 피해를 봐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은 다른 수입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당이 안 돼가지고 이거는 뭐 저 지급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그러니까 뭐 다른 일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부수적으로 예, 예, 와서 예, 예. 그 송이 따는 그 뭐 한두 달 그 예. 철에만 와서 예, 이렇게 예, 예. 한다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산불 피해 농가 그 대체 소득 작물 이게 40억 이게 80억 그 사업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총 80억 사업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울진군에 약 배정된 금액이 한 66억 정도 되는데 저희 2차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지금 10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 1차를 신청을 하고 또 2차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처음에는 이렇게 농가에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제 뭐 좀 홍보가 전달이 좀 안 돼서 그렇게 뒤에 이제 신청을 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대체적으로 이제 뭐 또 연세가 있으시고 뭐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뒤에 이렇게 뭐 도움을 좀 요청을 해서 서류 작업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동네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또 연로하시다 보니까 이 서류 작업하는데 좀 문제점을 좀 많이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어떤 그 피해 주민들에 대한 어떤 뭔가가 이렇게 지원이 될 때는 뭐 근본적으로 서류가 분명히 필요할 거고 그 서류 작업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어떤 지원 시스템을 좀 갖춰줬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저도 공감을 상당히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임업진흥원에도 연락을 해드렸습니다. 이건 좀 컨설팅을 해달라고. 임업진흥원에서는 이런 거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관내에 예를 들어서 산림 쪽에 있는 전문가들을 이렇게 뭐 기술사라든지 이렇게 해보려 그랬더니 이 사람 산불 때문에 바빠가지고 그 인력이 결국은 이 자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 예. 한번 서류 작업을 이렇게 해봤는데 예. 여기에 보니까 뭐 나무뿐만 아니라 뭐 간장, 맞습니다. 간수, 예, 예, 저장고 맞습니다. 시설도 다 있는데 저장 창고도 이것도 좀 홍보가 좀 안 된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말로는 다 하세요. 말로는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은 뭐 행정사무과 쪽이랑 얘기를 해서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 뭐 산불 피해뿐만 아니라 다른 일이 있을 때도 그 마을에 보면 면 단위로 보면은 이게 젊은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예, 예. 서류 작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일시적으로나마 이렇게 지원 서비스를 이렇게 받아서 그 어른들 옆에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하면은 서류 작업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예, 예. 서류를 작성하는 사람은 모르니까 못 하는 거고 맞습니다. 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주민들은 뭘 하려고 하는데 이제 서류 작업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진짜 네, 뭐 고민을 차원에서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지원할 게 서류 작업이 필요할 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렇게 예, 예, 하고 저도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런 네네. 부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윤도 의원님. 그 과장님 저 산불 피해 지역 우리 사유림 면적이 얼마 되죠? 9,800 31헥타르. 이게 31헥타르. 이 자료에는 공유림하고 사유림을 같이 표현을 해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유지 그 피해목 그 벌목 관련해서 네. 전국에 내놓으라는 목상들이 북면과 죽변 울진 지역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어느 정도. 3월 4일 날 산불 이후에 소진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사유지 소유자들한테 나무를 사려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일부 또 돈 되는 나무는 바로 벌목을 내서 목재소라든가 이동을 하지만 가지목이라든가 규격이하는 현장 밭에 특히 우드칩을 만들어서 뭐 발전회사라든가 이런 RC 그런 차액 보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영리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법적으로는 실제적으로 그 파쇄기가 위치한 지역이 농지면 농지타 전용 이용을 받아야 되죠. 네. 농정가에. 예. 그리고 파쇄기 30마력 이상일 때는 환경위생과를 통해서 사용 개시 신고를 해야 되죠. 예.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런 목상들이 운반하는 것은 제재를 할 수 없지만 파쇄기를 갖다 놓고 지금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그냥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는 어떤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는 그래서 일단은 농지를 불법으로 뭐 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다음 산지에서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규정을 따라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불체 사업자인데. 예,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위법이 적발되면은 저희는 단호히 뭐 법률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유지가 그 9,831헥타르면 면적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목상들이 1, 2년 동안 울진에 있으면서 피해 목을 자기들 뭐 여러 가지 영업 행위로 영리 목적으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법적인 부분, 절차적인 부분을 준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예. 행정에서 지도하고 또 과태료라든가 행정 처분이 가능할 수 있게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예. 지금이라도 뭐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뭐 혹시나 상위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1년 만에 피해 목에 대한 복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힘들 겁니다. 최소한 7, 8년 이상 장기 계획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절차적인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농정과와 환경위생과와 같이 업무적 협약을 통해서 좀 주민들 불편사항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수익을 기대해서 지금 사유림을 뭐 여러 가지 그 나무를 매매하고 있지만 헥타르당 보통 한 200만 원 정도 보더라고요. 맞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임목 그 수정에 따라 틀리겠죠. 예, 임목이 만약에 뭐 목재로서 가치가 높은 지역은 돈을 좀 주고 예를 들어서 목재로 가치가 없는 부분들은 뭐 헥타당 정당 제가 보니까 뭐 70만 원씩도 사고 뭐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사유지 그 지금 현재 피해목에 대해서 그 산만 보면 불타 있으니까 빨리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또 그런 업자들이 뭐 돈을 바로 현금화해서 바로 줄 수 있으니까 바로 계약을 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런데 제가 그 알아본 결과 우드칩을 생산해서 화력발전소의 REC 발전 차익을 받으면 상당히 이익이 남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을 행정에서 뭐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좀 제공을 해서 좀 기다려서 또 우리 행정에서 산림조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하면 그런 또 피해목을 벌목하면서 산림훼손 특히 그 피해목을 제거하면서 임도라든가 그런 또 현황도로 복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하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2차 산세태라든가 또 여러 가지 피해가 있으니 이런 것도 지도 점검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 그거 좀 하시고요. 예. 그리고 업자들이 만약에 피해 지역에 오면 우리 힐링가에 와서 과장님과 협의를 합니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지에 대한 이제 매매가 계획이 체결이 되면 예, 그 원목 생산업자가 와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과장님께서 그 현황을 그 현장에서 더 파악을 하셨으니까 예, 거기에 예. 대한 대안과 방법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34쪽에 건강송 에코리움 예. 우리 누적 이용객 수가 치유센터에 한 10,000명 정도 되네, 그죠? 3년간. 예, 그렇습니다. 그 소득이 8억 5,300만 원 정도. 예. 이 수익은 어떻게 배분이 되죠? 이 수익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연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간에 3억 이상 예를 들어서 손해를 봤다 하면은 영업 손실이 봤다 하면은 군에서 70%, 사업자가 30%, 그다음 1억에서 3억까지는 군에서 60%, 그다음에 민간 사업자가 40%, 1억 원 이할 때는 5대 5로 이 적자에 대한 보전을 하는 걸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럼 어떤 쪽에 돼 있죠? 지금 그 2019년도에 총 영업 손실액이 1억 6,700만 원을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9,900만 원을 적자 보전을 해줬고요. 그럼 2020년도에는 총 영업 손실이
2억 9,500만 원인데 군에서 1억 7,700만 원을 적자 보전을 해줬고 2021년도에 총 적자액 영업 손실액이 1억 3,480만 원인데 군에서는 8,088만 원을 적자 보전을 해줬습니다. 420억 정도의 이제 예산을 들여서 이 시설을 했는데 지금 위탁을 했는데 계속 마이너스 적자 보전을 해주는 지금 그렇습니다. 형상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갖고 가실 겁니까? 과장님? 이게 하여튼 추이를 봤을 때 2021년도는 상당히 그래도 적자폭을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장 초기였고 그 다음에 또 코로나를 가는 또 어떤 그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아직까지 정상 궤도에 못 올랐다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하여튼 코롱 LSI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홍보라든지 판촉을 하고 있어서 하여튼 뭐 적자를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 원래 6월 30일에 다시 재계약을 하셨네, 그죠? 예, 갱신이야. 저에게 갱신, 이게 기간을 갱신한 겁니다. 저희가 당초 계약을 할 때 예, 예.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기간을 8년까지는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계약서상에 고려되어 있습니다. 아, 8년, 예. 3년 만료가 되면 자동 갱신되는 예. 그런 조건을 하셨다는 거죠. 8년 지나면은 뭐 재계약하든지 그래야 되겠죠. 공고를 새로 내든지. 그럼 우리 관내 시설물들이 모든 게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감가상각도 되고 건물의 손실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비가 들어갈 때쯤 되면 모든 갱신 기간이 끝나는 이런 계약들이 위탁들이 지금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태가 예.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비슷한 형태인데 그런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하시기 전에 이런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수익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정밀하게 좀 조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용역사에 의존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우리 군이 주도하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생각이 적극 개입이 돼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적극 검토하시고 우리 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큰 대단히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죠? 예, 용역만 좀 믿지 마시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대형 산불 때문에 우리 가자미야 팀장님들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여기 있는 동료 의원들도 현장에서 저도 뭐 산불 끄는 거 많이 봤습니다. 우리 장유도 의원하고 뭐 같이 소화기 잡고 불도 같이 끄고 이랬습니다. 했는데 그 지금 현재 뒤에 우리 그러니까 산불 뒤에 나가지고 피해 대책도 중요하지만은 또 다른 산불을 방지할 수 있는 그 대책도 예. 저희들이 같이 강구해야 되는데 내일 당장이라도 또 다른 산에 불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럼 여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지금 더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 대책도 하고 앞으로 산불에 대한 예방 대책도 같이 강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여기 이제 업무 보고서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게가 그 사령되지 않은 프로젝트 안에 있습니다만은 그 국립 그 동해안 산불 방지 센터를 유치를 하게 되면 이제 거기 기구가 약 한 20명 정도 정규 인력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진화대락하는 그 특수 진화 요원들이 이제 여기 상주를 하게 됩니다. 한 50명 정도의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걸 유치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기간이 좀 한 3년, 4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그렇습니다. 예. 그 전에 저희들이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실질적으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산에 더 많이 들어갔어요. 인력들이 보니까 뭐 10,000명, 20,000명 와 있어도 실질적으로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내 산이 아닌데 그거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오죽 했으면 우리 진화대 그 살수차에 그 호수가 불에 탄다고 앞에 불 타고 있는데 안 끌고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진화대, 특수진화대는 불을 끄는데 물이 떨어졌어. 소방차가 뒤에 있는데 물을 안 줘. 청이 틀리다고. 그래서 새벽 1시 돼가지고 우리 특수진화대가 불을 못 끄고 그 불을 놔두고 내려오는 걸 저도 현장에서 봤습니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소화전이 옆에 있어도
소방서에서 소화전을 안 열어줘가지고 소화전에 물을 쓰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총재, 아까 우리 장유도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체계가 소방청 다르고 산림청 다르고 우리 공무원 다르고 군인 다릅니다. 산에 그 불 끄라고 잔불 정리하라고 인력을 500명 갖다 놨는데 500명이 밥만 먹고 있어요. 그 불 보고 산에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이번 산불의 현실이었습니다. 재난이라고 그래가지고 산림청장이 전체 지휘본부장이에요. 우리 울진 군수님 그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어. 가장 진두지휘를 할 우리 울진 군수님이 그 회의하는 회의 장소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들어갔어요. 한국 자원봉사센터 회장이 들어갔는데 못 들어가니까 대리 자격으로. 이런 지휘체계를 가지고 과연 우리 지방자치제가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겠냐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과연 책임을 집니까? 소방청장, 산림청장 다 갔잖아요. 나머지 뒷불 정리 그 피해는 우리 고스란히 울진 국민들의 몫이고 여기 계신 우리 가자미야 직원들이 뒤치다거리 지금 다 하고 욕먹고 계시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특수진화대도 고민을 해보시고요. 예. 그리고 각 읍면별로 우리 살수차도 한두 대씩 준비를 해가지고 정말 불이 났을 때 우리 공무원 인력이 다 안 되면 우리 민간인들도 자원봉사자를 구성해가지고 가까운 주변의 불은 그 장비를 이용해 끌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 좀 검토를 하시고요. 예, 예. 이런 부분들은 당장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불이 났을 때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빨리빨리 모색해서 준비를 해놓자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뭐 큰 저런 진흥청이 내려와서 나중에 갖추고 이거는 4년, 5년 뒤의 얘기입니다. 예. 당장 내일이라도 작은 불이 났을 때 지금 우리 3월 4일 날 불나고 뒤에 행곡 불났을 때 그때 또한 또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때도 보건소 쪽에 불난 거 보고 불 끄러 가시는 분 아무도 없었어요. 예. 과연 이런 부분들은 뭐 불 보고 끄러 들어가라 하면 뭐 막말로 죽으러 들어가라 하는 건데 누가 선뜻 나서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저희들 국민들 보고 저가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 못하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그 불을 보고 불을 끄러 갔던 우리 국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에게 최소한 우리가 불을 끌 수 있는 진화 장비라도 우리 군이 준비를 해놓으면 그걸 갖고 와서 장비를 갖추고 불을 끌 수 있도록 이런 작은 거라도 먼저 모색하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하여간 뭐 할 일도 많으시고 예. 마치기 전에 우리 장유도 의원 질의 이해하시죠. 이게 채널로 방송이 되는데 그 예. 문자가 왔어요. 보시는 분이 예. 그 좀 질의를 좀 부탁을 해서 예, 예. 말씀해 주시죠. 그 5월 28일 날 행곡하고 음남 산불 예. 그 발화자는 국토청에서 발주를 받은 방호책 공사의 용접 불똥이라는 원인이 확인이 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조사 중에 있고 이게 이제 아니 언론에도 다 공개가 되는데 뭐 그게 조사할 일이 있습니까? 확정적이지, 과장님. 그래서 이제 아니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 사유림도 피해가 있고 주택 피해도 있고 일반 그 상업시설도 피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 군비든 또 국비든 들어갔잖아요. 피해 복구는 있지만 그 피해 우리 국민들에 대한 그런 보상 체제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군에서는 행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행곡 산불 같은 경우에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안 됐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지원되는 것은 없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군 자체에서 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추경 때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생계비라든지 뭐 아주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 자체 예산으로 세워가지고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그 실화 원인자가 있는데 군비를 들이더라도 그 이후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일단은 그 형사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만약에 작업자가 만약에 그 사람이 다 책임이 있다. 또 혹시나 부산국토발주청에서 책임이 있다. 형사적인 책임을 물고 난 다음에 구상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손해배상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2019년도 강원 고성 산불 알고 계시죠? 네, 그 한전에서 한전 개폐기의 예. 발화 원인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전이 인정을 했고 예. 한전에서 전신주를 관리하는 그런 유지 업체에서 실수로 그 불똥이 튀어서 화재가 났어요. 그 이후에 한전에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한전 사장이 1,000억이라는 비용으로 대타협을 했어요. 그죠? 그 과정에서 그 피해본 그 고성과 속초 주민들은 투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통에 시달렸고 또 싸워서 1,000억이라는 비용으로 타결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울진의 행곡과 음남 산불 또한도 피해 주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 또한도 우리 행정에서 그런 역할을 해서 비용이 들어가면은 보상 체제를 이루어지고 그리고 법적인 부분의 구상권 청구라든가 이런 것은 울진군에서 국토부와 원인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상권 청구는 가능하고요. 그런 법적 검토를 통해서 지금와도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형사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그 조사 의뢰는 누가 했습니까? 예? 형사 조사 의뢰는 누가 했습니까? 저희가 했죠. 저희가 인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불에 대해 인지를 했기 때문에 고발 없이도 저희는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찰하고 합동으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일단은 피의자를 다 특정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어떤 그 하자를 해내가지고 어떤 하자가 있어야 저희 형사처벌이 되는 건데 그런 걸 밝게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산적 피해는 빨리 극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벌써 5월 말이지만 예. 벌써 몇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울진군만 바라보고 있지만 그것이 혹시나 기대에 못 미치면 그분들도 생계권이나 투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예. 거기까지 가기 전에 행정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거 과장님 그 앞장서서 반드시 국민들 보호 차원과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그 행정적으로 좀 처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 수사를 속도를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사가 몇 달 걸립니까? TV 언론 보도까지 다 나왔는데 아니 절차라는 게 그리고 있는 거고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의원님. 예. 절차 따지다 보면 세월 갑니다. 세월가. 그분들은 그리고 기러기 한 백년처럼 기다릴 수도 없고요. 또 절차를 무시할 수 없으니 네? 일단은 절차를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무쪼록 그분들 예, 지금 하여튼 현재 예. 연합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디 그 행곡하고 음남 산불 그 피해 주민들 그거는 제가 확인 안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혹시 민원성으로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해결 방안에 대해서 군으로 지금 현재 부탁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8월 달 업무 보고가 있죠. 8월 1일 날 우리 그 간담회 시에 우리 그 요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피해 산주들 그리고 상업시설 그런 피해 보신 분들 그런 인적 사항하고 있으면 군으로 혹시 통보가 된 부분이 있으면 그 내용을 간담회 시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그거 좀 챙겨가지고 보고 좀. 예. 과장님 참 할 일이 많습니다. 그죠? 할 일이 많은데 저희들 우리 매달 첫째 주 월요일 날 오연 간담회 및 우리 집행부와 업무 협의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이제 하려고 조정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오늘 이 자리보다는 아마 우리 간담회하고 업무 협의 시간에는 좀 편하게 해서 내부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못했던 말씀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 위해서 대안을 찾아가는 거니까 뭐 저희 여기 의원들도 그렇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힘을 합쳐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거니까 방법을 같이 한번 모색해 보십시다. 알겠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 힐링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및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울진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